그 다음에 14번 평상시 민방위대 운이다. 내용이 틀린 것은 3번이죠. 신고방, 관리, 운영, 또 등하관제, 훈련이랑 자치시설 보호, 형식 없죠. 그 다음에 15번 민방위대 제외될 자 출두심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용이 틀리는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결정일부터 며칠 이내? 3일 이내라고 했죠. 그래서 12월 말까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원인의 결정사항을 통과해야 된다.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3번 지역 민방위대 지원한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언제 상실하죠? 독립구역으로 옮겼을 때 자격을 상실한다. 그렇죠? 그 다음 지원에 의해서 된 자가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신청해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랬고요. 17번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규정이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 민방위 대원 20명 미만 직장 민방위 대원은 동일한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의 상위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동일한 게 아니죠. 관할구역이 상위 직장 민방위 하던가 아니면은 없을 때, 그럼 유사 직장 또는 그게 통합 편성할 수 없을 때는 그랬을 때는 읍면동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 편성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민방위시설 지원대 편성 절차에 설명한 것이다. 내용이 틀리는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시장은 11월 30일까지 동경은 시달하고 동장은 12월 20일까지 추천한다. 그랬죠. 1번 11월 30일. 그 다음에 19번 의지 학계 인원 20인 이상인 업체로서 직장 민방위대 지정할 수 있는 사기업체이다. 내용이 틀린 것은 2번이죠. 건빵, 라면, 석유는 의지가 20인 이상인 업체에 들어가죠. 그 다음 20번 거19조 단서 규정에 직장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직장장이 틀리는 것은 근데 이거는 지금 좀 문제가 조금 흥결이 있어요. 내가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가 그래서 이걸 내가 나눴거든요. 이거는 답이 전부 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설명을 내가 빠뜨렸어요. 내가 빠뜨렸는데 우리가 법에 이런 조항이 있었죠. 방금 법에 편성이나 보세요. 편성에 보면 지난번에 2년 전에 개정사항인데 7항 있죠. 직장 민방위 대장 원칙적으로 직장의 장으로 한다. 다만 직장의 장은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직장 민방위 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전 조항은 주로 국가기관에만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장장이 회사의 직장장도 나이가 40대 이상이 넘잖아요. 근데다가 민방위 대장도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직장이 민방위 담당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뭐 총무과라든가 그럼 총무 담당 이사가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총무 과장을 하든 계장을 하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옛날로 규정을 하면 시군구청장이니까 중앙간사나 도지사, 구청장만 됐는데 통장도 가능하다. 통장도 민방위과 있잖아요. 민방위과는 아니지만 민방위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내가 통장에 나이가 60세 먹었어요. 그러면 네가 소속 민방위 그 공무원한테 저기 부하 직원들한테 민방위 대장을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없는 걸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해체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다. 다음과 같은 틀린 것은 현부, 이거는 개평이죠. 1번 22번 직장명 시군구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다. 이전하기 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은 시골 접수한 날 며칠 이내? 5일 이내 해당 직장 민방위 대원 명부와 현재표를 새 관할구청장에 송부한다. 관할구역 외일 때는 5일 이내라고 그랬죠. 5일 이내.
다음 23번 연합민방위 조직에 관한 규정이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연합민방위 되는 우리가 일국법이 말하면 통합 운영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민방위보법은 연합이란 말을 썼죠. 잘못된 것은 몇 번이에요? 4번. 편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단일회장 지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시험에 있다 없다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번 상호 응원이에요. 인근지역은 민방위대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금방 했죠. 급박할 때. 예? 사태가 급박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우가 뭐였죠? 상호 응원? 수습하기가 어려울 때. 응급조치가 아니에요. 네, 급박하고 조치가 어려울 때. 부족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때. 어려울 때요. 문때하고 올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좀 여기 한글을 좀 잘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 편성치림 상호 연결한 것 내용이 틀린 것은 통립민방위대는 편성이 읍면동장이죠. 지역 민방위대는 누구예요? 지역 민방위대 편성 책임자. 민방위기술지원대 시군청장이고 직장 민방위 대장이죠. 지역은 통립민방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읍면동장이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통리장이 할 수가 없잖아요. 편성 책임자는. 그 다음 26번 이거는 그냥 풀어봅시다.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매년 민방위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때문에 편성 사실과 소속 임무 등을 통지해야 된다. 수행구분대장이 하죠. 예비국법에서는. 그 다음 27번 편성에 제외된 사유가 발생한 자는 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대에 신고해야 되는데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내용이 틀린 것은 주한예비군부대 고용원. 여러분 모르네요. 28번 검열입니다. 틀린 것은 3번이죠. 정기검열은 연일에 실시하고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하지만 읍면동장이나 직장민방위대장은 18조 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서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2항 직장 민방위대장은 소속 민방위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위에 서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3항 읍면동장은 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신고받은 사항을 통립민방위대장에게 알려야 된다. 4항 직장 민방위대장 해당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 해체, 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는 총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5항 18조 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6항 시군구청장은 19조 3항에 따라 민방위기술 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알려야 된다. 7항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 1항에 보면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편성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서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조직에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그 조직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비군에 우리가 봅시다. 예비군을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했으면 우리가 예비역의 장준부는 이거는 놔두고 어차피 이건 놔두고 예비역의 병이란 말이에요. 예비역의 병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8년이죠. 그 다음에 보충역의 병이 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비전역 업무 담당자가 8년째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12월 말일이에요. 그러면 12월 이달에 이제 8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을 민방위로 편성해야 되겠죠. 지역 같으면. 그러면 읍면동장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서 이거를 편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도 봅시다. 직장도 이제 예비군 부대가 편성이 돼 있을 때, 직장이 편성이 돼 있으면 똑같잖아요. 8년이 돼 있어요. 8년이 돼 있으면 8년이 되는 해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직장을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8년째 되는 해에 이 사람을 또 민방위대로 편성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퇴직했다. 여기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이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한 사람은 삭제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전출. 퇴직하거나 그 다음에 또 편입. 새로 편입했다. 새로운 사람을 충원을 했어요. 충원한 사람은 여기다가 플러스를 시켜주고 그러겠죠. 이게 여기에 있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는 또 어떻게 돼요? 40세까지니까 40세까지가 42세 넘은 사람 삭제해줘야 되겠죠. 그 12월 말이면 그 다음 삭제해주고 또 전입한 사람들은 플러스 시켜주고 전출한 사람은 떼주고 이런 절차를 한다. 이런 개념을 좀 잡으셔가지고 보면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는 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 1항에 보면 읍면동자 직장 민방위 대장은 우리가 주민등록 편화, 그 다음에 편성된 확인을 서류에 의해서 직권으로 자기의 권한으로 편성을 한다. 그러는 거고요. 또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소멸된 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화가 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해라. 그런 내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조직제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우리가 앞에 나오는 게 우리 경찰관이 있잖아요. 퇴직을 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조직제자잖아. 네? 조직제자가 경찰관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조직제자. 네? 경찰관. 생각 안 나요? 우리 민방위대 조직하는데 제자라 그랬잖아. 보류자라고 하는 사람. 경찰관, 교도관 그 사람들 제외한다 그랬잖아. 나는 조직 제외했어요. 근데 난 경찰관이 그만뒀어요. 그만뒀으면 나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 민방위대장에 신고하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내가 전백년 회원이에요. 전국 백수연합 회원인데 갑자기 경찰 합격을 했어. 그러면 내가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을 해. 내가 신고를 해야 나 경찰서로 경찰관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조직에서 빼지겠죠. 민방위대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직장 민방위대장은 똑같아요. 퇴직하거나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면동장에게 신고해라. 직장 민방위대장이 이제 소속 민방위대가 퇴직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새로 편입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장에 있는 민방위대를 관리하고 있는 편성권자한테 신고해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읍면동장은 이제 이런 편성 결과와 신고받은 사항을 종합을 해갖고 누구한테 줍니까? 지역 같으면은 통리를 주겠죠. 통리 민방위대 예를 들어 사통 통장한테 통리 민방위 대장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편성이 돼 있다. 그런 거를 알려준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편성, 해체, 이전, 명의 변경할 때에도 뭐 똑같이 관할 시군청장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18조 1항 단서에 따라서 민방위대 저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장은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할 때는 총리령이 정할 바에 따라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뭐냐면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장,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란 말이에요. 경찰서장이 우리가 신분을 제외된 자가 속한 직장장이니까 경찰서장이 그 소속원이 내가 경찰에 합격을 해서 경찰에 지금 영등포 지구대에 근무한다. 그러면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준다? 거주지 읍면동장에 알려줘서 거주지 읍면동장이 민방위 대원 명부를 삭제해주고 조직 제외자를 해줘라. 그런 내용이 있죠. 법에. 그 다음에 6항에 보면 시군청장 기술지원대 선발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장이나 직장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알려준다. 그런 내용이고 7항은 이제 편성사실과 소속 인물을 알려준 사람은 읍면대 직장 민방위 대장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절차가 있느냐, 영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읍면동장은 영 26조 민방위대 서류 편입된 자에 대해서 민방위대원 의무가 발생한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 조치를 하여며, 그러니까 의무가 발생한 해, 그러니까 내년도 2017년도 발생한다. 그러면 올해 12월 30일까지 편입 조치를 마치고 전입자, 퇴직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신고가 있는 때 즉시 민방위대 편입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비군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끝나는 시점에 여기서 10월 30일까지 편입 조치해라. 내년부터 민방위 대원이니까 그런 의미죠. 그 다음 2항에 보면 법 20조 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발생한 자나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읍면동장의 그 이동사항을 신고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4항 법 20조 1항 단서 같은 조 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지역 민방위 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된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된 자는 추가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을 해서 해당 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한다. 5항 법 20조 1항 법문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사항에 준하여 해당 연도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시구청장에게 송부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지금 설명한 대로 보면 읍면동장이 새로 편입한 사람은 내년도에 민방위 대원이다. 그러면 전년도니까 전년도 10월 30일까지 편입 조치를 마쳐라.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전입자나 퇴직자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나 또 민방위 대장 신고가 있을 때는 즉시 민방위대 편입 조치를 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재사유가 발생한 자나 또 사유가 소멸된 자, 경찰관에 가서 내가 합격을 해서 경찰관이 된 너가, 그 다음에 퇴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며칠 내로 신고해라. 14일 이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해라. 그런 내용이죠. 또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퇴직을 하거나 새로 편입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장에게 그 이동사항을 신고를 한다. 이게 그 민방위본법은 예비군법을 지워버렸는데 보류자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보류자가 아니지. 여기는 민방위를 경찰관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읍면동장에 신고를 하죠.
신고 안 해요? 신고하잖아요. 그리고 또 법에서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직장인하고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예? 경제서장이 딱 신고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크로스 체크하면 딱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양쪽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 민방위 대장은 퇴직을 하거나 편입한 자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누구한테? 우리가 읍면동장한테 신고를 해주고요.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또 연말 기준으로 해서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의무가 해제된 자, 나이가 넘어간 사람은 삭제해주고, 그리고 또 새로 편입한 사람, 의무가 해제된 사람은 삭제해주고, 새로 편입한 사람은 작성해가지고 1월 10일까지 독립민방위대 송부를 해줘요. 근데 직장은 어떻게 할 거냐? 직장은 그 사람의 명부를 작성을 해서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읍면동장 신고해요? 누구한테 해요? 시군구청장한테 송부한다 이 말이에요. 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에 대한 신고는 시군구청장이고. 이거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직장은 어떤 때는 읍면동장한테 하고 어떤 때는 시군구청장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놓으면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구별을 해놔야 돼. 왜 그러냐면 퇴직이나 편입을 한다. 그러면 읍면동 사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우리가 편성을 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직장면에 대해서 전년도에서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은 넣어주고, 추가한 사람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삭제를 해가지고 1월 10일까지 누구한테 한다? 시군구청장한테 보내준다. 지역은 누구한테 보내주고? 지역은 읍면동장이 독립민방위 대장한테. 직장은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송부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나왔고, 나온 다음에 이런 거 또 내겠죠, 뭐 새롭게 문제가 어떻게 응용해서 내겠어요? 이런 것도 구별 딱딱 해놓으면 뭐 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규칙 28조를 볼게요. 조금 어려워요. 편성 절차가. 예비군도 마찬가지고. 읍면동장은 26조 1항에 따라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미리 작성해야 됩니다. 새로 편입될 민방위 편성 대상자 명부 미리 작성할 수 있잖아요. 예비군 다 끝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또 그전에는 컴퓨터가 안 됐을 때는 동대장들이 다 작성해서 줬어요. 근데 지금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뭔가 처리하겠죠. 이항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해라. 아마 컴퓨터로 작성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3항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없어진 자는 별지 서식은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대장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외되었던 사유가 없어진 자, 그러니까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없어진 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퇴직한 사람이죠. 교도소 교도관인데 제외사했단 말이에요. 나 그만뒀어. 성질 나가지고. 네? 교도소 힘드니까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한다?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또는 직장 민방위대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민방위 대장은 26조 3항에 따라 퇴직하거나 새로 편입되는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요. 5항 법 2조 4항 5항에 따라 읍면동장 직장명을 작성하는 민방위 대원 명부는 서식에 따른다.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원칙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고, 그리고 제26조 2항에 따라서 제외된 사유가 없어진 자는 편입신고서에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그러면 직장 민방위 대장에 그 사실 신고해라. 그러니까 내가 교도관이었는데 나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주지로 일이 없으면 거주를 밝히고 직장 취업을 했으면 새로운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마지막에 규칙 29조 신분 취득 상실에 관한 신고인데,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데 시험이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공부하다 보면 까다로우니까 좀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법 18조 1항 단서에 따라서 민방위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소속 어느 거주지를 가나하는 읍면 동장에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카카오 자에 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유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 국회의원 명확하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국회의원 떨어졌다. 뭐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지방의 의원, 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군인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군인. 그리고 또 예비군, 또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또 시군구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또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또 원양어선, 외양선 선을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주한 예비군 부대 고용원에 대해서는 예비군 부대에 속한 직장장은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머지는 신고를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한테 국회의장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지방의 의장, 시의장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교육위원장, 교육감도 신고할 필요 없고 군대수도 할 필요 없고 예비군, 의용소방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장애인, 주한예비군부대 고용원, 주한예비군부대에 있는 주의사단장 신고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규칙 30조를 볼게요. 28조 사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 대장으로부터 지역 민방위 대원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입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해당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사항을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통보해야 됩니다. 이하 민방위대 편성이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간에 재직증명서와 그 밖의 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거주지 읍면동장에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29조 1호부터 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9조 1호부터 8호가 뭐냐면 국회의원부터 장애인까지예요. 뭐가 빠졌어요? 원양어선, 주한예비군부대의 고용원 90호가 빠졌어요. 그렇잖아요. 적어놓으세요. 90호. 책 만들면서 좀 그걸 빼놨는데 그 다음에 사망, 읍면동장은 지역 민방위 대원이 사망 전입하거나 민방위 편성에 제외됐을 때는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해당 통립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민방위 대원 이동사항을 통보하며 월 1회 이상 통립민방위 대원명과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민방위 대편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의 통지는 별지 서식에 따릅니다. 이제 여기 볼게요. 28조 사항에 따라서 직장 민방위 대장으로부터 이랑 지역 민방위 대원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입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러니까 직장 민방위 대장으로부터 지역 민방위 대원의 직장 민방위 편입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거에 대한 교육 훈련 사항, 교육이 빨렸는 거 같잖아요. 불참한 사실을 가지고 해당 직장 민방위 대장한테 통보해줘라. 그거는 뭐 이해되는 거죠. 그럼 2항을 볼게요. 민방위대 편성이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재직증명서와 그 밖의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 편성이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재직증명서와 그 밖의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경찰관 제외된 사유 발생한 자잖아요. 그럼 재직증명서 갖고 와서 읍면동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9조 1호부터 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않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 현역병 입영자, 장애인들은 신고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읍면동상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누구를 신고해라? 원양어선이나 의양선 선을 6개월 승선하는 자는 신고해라. 또 주한예비부대 고용원은 신고해라. 아까 치면은 거기에 소속된 직장장은 신고하지 마라 그랬지만 여기 두 사람의 두 가지의 6개월 이상 승선한 사람하고 예비군부대 고용원은 해당자는 신고를 해라 그 말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직장장은 1호부터 10호까지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1호부터 10호까지 되는 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9호, 10호는 신고를 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9호, 10호는 신고를 해라.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모르잖아요. 예? 나 주한역부대 간지. 그 사람 6개월 이상 순서는지 어떻게 알아요? 놀러 간지 안 간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고를 해라. 그리고 이제 사망에 보면 읍면동장은 지역 민방위 대원이 사망 전입하거나 편성이 처리됐을 때는 통리장한테 이동상을 통보해야 돼. 월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이니까 자주 오겠죠. 자주 해서 월 1회 이상 통리 민방위 대원 명부와 대조해서 누락 여부를 확인해라. 그런 내용이죠. 이게 조금 복잡한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장장은 신고를 원칙적으로 거주인 읍면동장한테 신고를 한다. 근데 1호부터 15까지는 신고할 필요 없고 해당되는 직장장은 그러지만 9호 10호는 포함을 해서 해당자는 신고를 해라. 그 말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15개 나와.